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갈 차례가 163페이지입니다. 맞죠? 163페이지에 등기부 양식 나갈 차례인데 지난주에 등기 소하고 등기관까지 간단히 봤고요. 오늘은 등기부 양식을 배우십니다. 등기부는 정의가 부동산에 관한 내용 플러스 권리관계를 기록한 정보가 등기부인데, 등기부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또 하나가 건물 등기부에서 등기부는 둘로 세분합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이게 두 가지가 등기법상 등기부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밑에 오른쪽 칸에 보니까 특별법상 등기부에서 임목등기부, 선박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밖에 안 물어보고 하나 물어나 보자고요. 거기에 임목이란 말 나왔죠? 임목이 뭘까? 나무는 어떤 나무? 그럼 어떤 나무나 공중에 떠 있어요? 자,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가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나무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영농자금 대출 받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영농자금 빌려서 농사 짓는 다음에 가을에 돈을 갚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1년 심어서 목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자면 은행에서 전화권 등기하겠네요. 네, 그럴 경우 등기부가 있어야지만 전화권 등기할 테니까 살아있는 나무지만 등기부를 개설할 수가 있고 등기가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목.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등기부는 아마 세법 공부할 때 선박도 20톤 이상부터 등기할 수 있다고 배울 텐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간단히 그냥 토지 건물만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 등기부 편성 방법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앞서 배울 당시에 토지는 하나의 필지별로 등기를 하더라. 건물은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필지는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편성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 여기 등기부 편성하는 예입니다. 물적이냐 인적이냐 그 기준 실익은 이제 등기부 등본은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정말로? 네. 등기부 등본 딱 보니까 안 띄워왔죠? 네, 찍어왔어요. 나중에 등기부 등본 딱 보니까 가져오신 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자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은 소유권 이외가 먼저 나오나요?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만은 제일 먼저 나온 사항이 소유권자가 먼저 나왔어요? 소유권 이외자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표지부가 나와 있죠? 소유권도 아니고 소유권 이외도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부 양식 제일 먼저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고 부동산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사항이 무엇이냐가 그 나라의 입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거에 부동산이 먼저 나와 있게 되면 물적 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일 먼저 열어봤더니 권리자 이름 사람이 나오더라. 이때는 인적이라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 나왔더라? 물적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로 해서 하나의 필지는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부를 작성하게 되고, 인적을 쓰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경우는 사람 이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적으로 따라가는 경우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전화번호부. 옛날 전화번호부 인명폰 보니까 사람 이름 나와 있고 쭉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편성하게 되면 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인적이 아니라 물적이 되어서 편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하나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표제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갑구가 나오게 되고 을구를 기재해서 기재하는 것이 기재란이에요.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은 우리 앞서 배웠듯이 기재하는 사항은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 내역을 적는 것이 표제부고, 소유권 기재하는 것이 갑구,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되어서 이 등기부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겁니다.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 갑구의 경우는 소유권 기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를 기재해라.
그렇게 표지부 양식은 어떻게 칸이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교재 보니까 우리 책 들어가서 밑에 등기부 내용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고유 번호란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고유 번호의 경우는 등기부 양식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다시 보시는데 우측 상단에 고유 번호라고 14자리 숫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건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코드화해서 바꿔놓은 것이 고유 번호인데 그 고유 번호 전산 입력을 위해서 붙여놓은 번호예요. 그건 컴퓨터에 입력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는 게 아니라 그 번호만 두들깁니다. 그럼 등기부 나오게끔 해서 전산 입력을 위해서 만든 번호가 고유 번호고 옛날 등기부는 없다가 전산 등기부부터 고유 번호가 생겨서 14자리 번호가 나올 겁니다. 4개, 4개, 6개가 있죠. 어느 자리가. 여기 등기법은 14자리가 되어서 표시하는 것이 고유 번호의 내용이 되고요. 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제부에서 토지 등기부랑 건물이 나눠지게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먼저 표시 번호란이나 칸이 나와요. 표시 번호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란이 만들어집니다. 또 나오는 것이 소재하고 지번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란이 있고 면적란이 있더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서 요 칸이 만들어지는 것이 요게 토지등기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표시번호 나와 있고 접수칸이 있고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칸이 있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서 여기 표제부의 구성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는 기본 개념은 같아요. 표시번호 똑같이 기재하고 접수 기재하고 소재와 지번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목 면적란이 있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건물 내용란이 나와요. 건물 내용란에 건물의 구조하고 건물의 종류하고 건물의 면적을 적는 것이 기재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 똑같이 기재하니까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은 이게 차이점이에요. 토지 등기부는 지목하고 면적란이 있지만 건물 등기부는 건물 내용란 안에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적게 됩니다. 이게 기재사항이 사유다 보니까 칸의 구성이 밑에 건물도 표시번호, 접수, 소지와 지번 및 건물번호란 말이 나와 있죠. 건물번호라는 얘기는 뭘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하나의 대지하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건물의 많은 이유.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한옥집 울타리 안에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채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번호를 붙이게 돼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지번상에 건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건물번호와 지번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건물 내용란이 나오는데 그 건물 내용란에 기재할 사유가 세 가지예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건물 내용란에는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적게 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벽돌재라고 적을 것이고 종류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연립인지를 명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하나 비교할 것이 토지등기부도 면적이 나오죠. 이건 뭐의 면적이고 토지등기부는 토지의 면적, 이 면적은 건물의 면적이 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아주 옛날의 기출문제에서 건물 등기 신청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문제를 내서 답이 된 것이 토지의 지목과 면적. 토지 지목과 면적은 건물 등기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재할 사항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법 공부할 당시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4가지가 있더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억하면 뭐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나오는데 갑구에 기재할 사항은 같아요. 여기는 책이 없으니까 간단히 적어만 드릴게요. 등기부 양식까지 오신 분 갑구 펴놓게 되면 갑구하고 란이 똑같습니다. 갑구 안에는 먼저 표시번호가 아니라 여기 순위번호란 칸이 있어요. 순위번호란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란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란이 나오게 됩니다. 목적에는 기재할 사유가 소유권 보존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적는 란이 있고 플러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서 나눠지는 것이 칸의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울 때 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접수번호다 설명드릴 당시에 순위번호란 번호는 여기 있는 겁니다. 갑군얼구에는 어떤 번호가 있어요? 순위번호가 있지만 표지번호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표시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지부에 있는 번호는 무슨 번호고? 표시번호가 되고 갑군얼구는 순위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순위 따질 당시에 같은 거는 순위번호만 따라 붙은 것이 그 뜻이에요. 등기부가 있으면 보면서 아하 이러고 넘어가면 금방 넘어갈 부분인데 등기부가 없으면은 혼자 신나게 떠들어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난주에 빠졌어요. 네, 팔 들고 있어야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등기부 양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는 너무 쉽다 보니까 잘 주진 않아요. 잘 주진 않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밑에 구분 건물 찾으셨어요? 네,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달고 나옵니다. 칠판에서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다 보니까 같은 길을 같이 하질 않아요. 토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등기하시고 말 그대로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되겠죠. 하지만 이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을 같이 등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논점이 생겨서 문제 출제하는 부분은 이걸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이걸 안 주고 구분 건물을 문제를 내게 됩니다. 구분 건물의 경우는 양식이 요게 중요해요.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의 경우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 동 건물이 있다 가정을 하고 우리 집이 여기가 상계동 50번지고 이 건물 101동 501호더라. 예를 들어서 501호 우리 집일 경우에 501호는 아파트 건물이네요. 건물 등기부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따져보자고요. 501호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A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A가 자기 집을 찾아오라고 남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우리 집은 내배 짓고 찾아오래요.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가정을 하고 몇 호예요? 501호 우리 집이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럴 경우에 A가 소개하는 집은 우리 집은 요 한동 건물 101동일 경우에 101동이 다 자기 건 아니겠네요. 그럼 상계동 50번지에는 101동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은 몇 호? 501호가 우리 집이죠? 쉽게 얘기해서 잘하는 말 내 거 표현했을 때 이걸 등기부로 바꿔놔요. 등기부로 바꾸게 되면 한동 건물 전체 이 전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전체를 알리기 위해서 표지부를 듭니다. 부동산 내역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첫 번째 표지부는 우리 집에 나오더라 전체가 다 나오더라.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한번 채워보자고요. 한동 표지부 이건 어디 있어요? 소재가? 아니 요거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구조는 내역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1층서부터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표지부의 경우는 우리 집만 나오더라 다 나오더라.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중에서 우리 집이 몇 호래요? 501호죠? 501호도 건물이에요? 소유권이에요? 501호는 말 그대로 건물이니까 건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부를 또 듭니다. 그럼 이 501호는 소재가 어떻게 돼요?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계동 50번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위에 적어놨으니까. 똑같은 건 중복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재 집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근데 구조는 501호 구조가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위에 있는데요. 이 구조는 101동 전체 구조. 요거는 501호 구조로 의미하는 거예요. 종류는 501호가 아파트예요? 연립이에요? 다세대예요? 아파트죠? 위에 나와 있네요. 중복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할 사항은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이 501호죠? 501호만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건물 중에서 501호 85제곱미터만 내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계동 50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된 아파트가 있는데 총 몇 층짜리 건물 중에서 5층짜리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은 501호인데 면적이 얼마큼이다? 85제곱미터가 내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가 여기에 갑구로 해서 A가 찍히겠네요. 갑구에다가 이해 갔어요?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구에서 물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기본 장수가 넉 장이 기본이에요. 부분을 네 부분이란 말 쓰는데 한 동 전체 표제부하고 전혀 부분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로 구성하는 것이 양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등기부는 이쪽에서 몇 부분이고 아유 졸려 죽겠다 그죠? 자 일반적인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세 부분의 등기용문제 구성이 나면 아파트의 경우는 세 부분이 아니라 네 부분이에요. 한 동 건물 전체 표제부, 전혀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네 부분을 1등기로 구성하는 것이 양식이다 보니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본 뗀다거나 열람할 때 이 넉 장을 1등기로 같이 줘버립니다. 그래야지 전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양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 살 때 500으로 사는 사람이 건물 외에 대지에 지분도 있겠네요. 지분. 그 지분이 얼마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지권을 같이 등기합니다. 그래서 한 동 건물 표제부 밑에 바로 보게 되면 따라붙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말이 따라붙는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지금은 안 외워져요. 한 3번 들어야 이거 외워질 부분이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 이 한 동 표제부 밑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이걸 뺄게요. 하단부에다 기재하는 것이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것을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나중에 다 암기할 사유예요.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적게 되어 있고 전혀 부분에 기재할 사유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부를 때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말이 워낙 어려우니까 말을 풀자고요. 여기 잠깐 보시고 아파트 대지는 누구 땅인가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죠. 그 개개의 소유자 갖고 있는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의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더라? 빨리 외쳐야 돼요. 워낙 어려운 말이니까.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실 거. 이 한동 건물 주민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죠. 어떤 땅? 상계동 50번지. 상계동 50번지 이 대지를 이 주민들이 다 지분으로 나눠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자, 잘 들으실 건. 이 전체 건물 주민들이 대지권,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어떤 땅을 지금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 소재는 상계동, 집안은 50번지, 지목은 한 글자로 대, 면적은 1000이라고 나오게 되면 1000제곱미터 땅을 전체 주민들이 한동 건물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내 지분이 있겠네요.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지분 그 세 글자로 뭐라고요? 대지권. 그럼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내 지분이 얼마큼인가 지분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땅을 샀는지 빌렸는지 그 대지권 종류가 나옵니다. 그 집을 지을 당시에는 반드시 땅을 사야 될까 빌려도 가능할까? 내가 집을 짓고 살라 그래요. 이 땅에다가. 그럼 이 땅을 반드시 사야지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빌려도 가능해요. 빌려도 가능하죠.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지 사용권은 집 짓고 대지로 사용할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요. 그럼 땅을 사도 그만이고 빌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살다가 수확게 되면 콩이나 벼를 이렇게 땅료 지료 지급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 땅을 빌려 쓰는 자들을 나중에 민법 공부하게 되면 지상권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지상권자. 왜 주변에 땅 주인은 홍길동이고 건물주인 이몽룡이더라. 그럼 땅 주인, 건물주인 다른 경우 있죠? 그럼 건물주인은 남의 지상을 이용할 권리가 있네요. 그걸 줄여서 지상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소유권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유도 있겠네요. 그럼 땅을 빌렸는지 샀는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땅을 사게 되면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찍힐 것이고 비율이 나와요. 비율은 전체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중에서 내가 가진 지분은 60이라고 나오게 되면
아, 내 지분이 60만큼만 내 지분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봐요. 한동 건물 표지업에 등기할 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더라. 그 다음에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해서 두 개를 자꾸 바꿔치기 했던 것이 기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시험보 입학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우는 것도 본 다음 외우시면 편해요. 근데 안 본 사항 외우라. 너무 어려우니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 열어보게 되면 한동 표지업 밑에 따라붙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란이 있고 다음 표지부는 대지권의 표시란 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걸 물어보는 기출 문제예요. 말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자꾸 바꿔치기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등기부 몇 장이고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등기부는 석 장이다. 표지부, 갑구, 석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석 장이 아니라 넉 장이에요.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501호 우리 집 전혀 부분 표지부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가 들어오는 것이 내용인 반면에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같이 등기하는 경우가 없더라요. 하지만 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건물에 관한 내역이 있고 여기 건물 내역의 내용 이쪽은 대지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대지 같이 등기해버렸네요. 아닌가? 같이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특이한 게요, 저쪽에 특이한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매를 맞아도 여기서 문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낸 것이 이거 계속 내요.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한동 표지부는 뭘 기재하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말은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내가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대지권이 얼마큼인가 대지권을 표시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 등기할 사항을 쭉 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박스 보니까 고분 건물 찾으셨어요? 네, 보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 기재라 그래서 표시번호 나올 것이고 접수 나오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와 건물 내역, 등기원인과 연호를 나오는데 그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2번의 경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으셨어요? 네.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걸 물어보고 그 세부적인 등기사항 아직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혀부분 표지부의 경우는 표시번호란이 있고 접수란, 건물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을 두 대. 중요한 말은 대지권의 표시란이 따라 붙는 겁니다. 대지권의 표시라는 경우는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사항 외우지 마시고 틀만 기억하세요. 한동 표지부에 들어갈 대지권에 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그 다음에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다라고 배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고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시면 하나를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죠? 그럼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대지 칠판상에서 상계동 50번지네요. 상계동 50번 아파트 대지도 토지죠?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대지 아파트 사시나요? 네, 아파트 사세요? 네, 사시는 대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토지. 아니 같이 등기했지만 이건 건물 등기부잖아요. 아까 건물을 설명드린 거고 토지가 따로 존재하잖아 지금. 상계동 50번지. 그럼 상계동 50번지가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아파트 대지 상계동 50번지 요거는 어떤 등기부고 건물 501호 등기부고 대지 토지에 관해서 같이 등기했지만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501호 이해 갔어요? 그러면 상계동 50번이나 토지가 있잖아요. 얘가 등기부가 있느냐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끼리는 뭐. 자, 없을 것 같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15회 때 강의를 하는데 안양에서 강의를 하는데 참 잊어먹지도 않아요. 여자분 한 분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배둘레 헤매 이만해 여자분이. 학원에 이렇게 상담실에 가만히 쉬고 있는데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만은 학원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딱 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분은 공부를 하신 분 같아. 상담을 막 하는데 학원 돌아가는 생리나 섭리를 다 알고 계세요. 패턴을 다 알고 계시길래 아니야, 제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 보다가 상담으로 수강료를 내고 끊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혹시 공부하셨나요? 물어봤더니만은 처음 한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 했다 그래서 두고 봅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때가 저 6월 마지막 강의할 때 거의 뭐 이론 끝날 때쯤 됐는데 오셔가지고 처음 한다 그러시길래 그 학원 입장에서는 처음 하시면 1차만 하시라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다 하시겠대.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공부하신 것 같아가지고서 여기 나갈 때 끝부분 나갈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 아파트 토지 똑같이 물어봤어요. 등기부 있나요? 물어봤더니만은 다른 분들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분 혼자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실력이 나오더라. 토지는 등기할 때 한 해에 필지 단위로 등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건물 한 동 단위고. 그럼 지금 칠판에서 보고 계시면 상계동 50번지 1필지인가요? 물어봤어요. 1필지인가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1필지인 사실을. 아니, 이유를 알아야지. 항상 공부할 때는 그냥 대고 외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런가 이것만 달고 들어가시면 돼요. 답은 나와요. 답은 떨어져요. 지난주엔 합격자 모임을 많이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간이 팅팅 보이는데 근데 3월달에 오신 남자분 한 분이 우정사업본부 다니시는 공무원이신데 끝나면 학원에 꼭 8시에 오세요. 저녁 드시고 퇴근해서 딱 8시에 오시는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대고 외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오시더지만은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대요. 왜 이유를 파악하니까 공부가 되더래요. 그냥 1 더하기는 2다 이걸 외운 게 아니라 왜 2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쉽게 좀 갔다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차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2차 평균이? 놀랬어. 딱 60점이야. 그래서 금태 눌렀어요. 야, 학교로는 하나가 부족했는데 3개가 구제가 되면서 1차 합격하고 그래가지고서 주워 먹은 분이 이분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1차가 하나가 안 됐어요. 2차 딱 맞았고 24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과목마다 48개가 맞아야 되는데 47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직이 안 받아줬으면 물 먹었고 받아주면 딱 턱걸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3개 받아주다 보니까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오셔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왠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상계동 50번지 1필지인가요? 하나의 필지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1필지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집원이 하나니까. 집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50번지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지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입도 못 열고 계신데 그 이 뚱뚱하신 분께서 하나의 필지인가요? 네. 실력이 나온다. 하나의 필지가 어떻게 알았나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원이 하나잖아요. 딱 그 말이 나오더라고. 와, 이거는 실력이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죠. 그 정도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오신 경우에 집원이란 말을 아세요? 집원이 뭔지 번지인지 막 헷갈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자유롭게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5회 때 붙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졌죠? 15회 때 워낙 어려워서. 15회 때 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양 강의할 때 안양은 한 학원에 1000명이 있었어요. 수강생인데 저희는 죽었습니다. 아주. 아침에 강의해서 한 타임 끝내고 점심 먹고 2시 반서부터 또 한 타임 끝내고 저녁 8시에 먹고 또 7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기계예요. 나중에는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어. 그냥 말하는 것도 싫고 집에 가서 말 시키면은 이러고 지금 말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지나니까 그립네. 지금은 자 야간반 강의실도 꽉 찼어요. 그때는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아가지고서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1000명 중에서 합격생 한 10명 나왔나?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15회 시험이에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의시아시 데모에서 재시험 봤잖아요. 근데 그게 붙을 수가 없으니까 7개월 후에 재시험 보고 합격한 분이 그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네요, 이제. 그럼 자, 다 알려드렸으니까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해야 돼, 이거 처음부터? 자,
등기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등기와 똑같이 석장의 등기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등기를 아파트 사고 팔을 당시에는 건물에만 등기하게 돼 있어요.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다 보니까 아파트 사고 팔을 당시에 토지는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파트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되면 효과는 대지까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치지 마시고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토지까지 미치다 보니까 아파트 사고 팔을 때 어디만 등기하면 돼요? 아파트 건물만 등기하는 거지 토지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토지 등기부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등기할 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갈 때는 아직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세분하시길 바라고요. 토지 등기부에도 대지권 등기 끝나게 되면 이 토지는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못 팔아먹죠. 아파트 대지니까 묶어놓기 위해서 이 토지는 아파트 대지라는 뜻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토지 등기부를 딱 열어봤을 때 대지권이라고 써있게 되면 요거는 단독주택 대지가 아니라 집합건물 대지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지 못하고 묶어놓기 위해서 등기관에 적는 난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갈 때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세분하시고 넘어가시되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 내용이니까 이거 달고 들어옵니다. 한농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이게 등기부 기재의 특이한 점이다 보니까 내는 건 여기를 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양식 한번 간단히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저 끝에 가서 집합건물 등이 따로 또 있어요. 그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면 2번 듣게 되니까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부 양식인데 가능한 한 어디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느냐, 구분 건물 위주로 보시면 한 문제 출제할 때 맞춥니다. 24회 때 기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장부의 관리 및 공개, 장부의 공개는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수업 나갈 때도 문제 풀 때는 간단히 봐드리지 지켜요.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서 등기 절차 총론 페이지 166페이지 이 부분이 등기법의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데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얘기는 여길 잡아놔야지만 다른 데가 공부가 돼요. 여길 못 잡아놓게 되면 다른 데 가서 계속 헤매기만 합니다. 등기법의 총론 파트가 나오는 것은 강론에 응용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등기사무가 어떻게 개시가 되느냐 그 파트인데 지금까지 배운 것은 등기 종류 배웠죠. 어떤 등기가 있다 종류를 배웠고 이 등기사무 처리하는 것이 어디예요? 등기소 배웠고 또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배웠고 등기부 양식 배웠네 지금. 그 다음에 실제로 등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등기소 등기 신청을 갔을 경우에 신청할 때 모양새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신청할 자격이 누구냐, 요거를 배우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등기 신청을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서류 내야 되죠. 그 서류를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걸 쭉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더라. 매도인은 집에 등기필증 있나요? 등기권리증? 매도인. 여러분 집에 장롱 서랍에 등기권리증 있지 않아요? 갖고 계시죠? 그 집을 저에게 팔게 되면 저는 매수인이고 여러분이 매도인이네요. 그럼 여러분은 집에 등기권리증 있어요? 아직 있죠. 없어요? 새 살아요? 자, 장롱 서랍에 등기권리증 있잖아요. 등기필증, 집문서. 그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집을 저에게 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매도인, 제가 매수인이죠? 그럼 여러분은 집에 있는 등기권리증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집주인인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등기권리증이 있다 없다? 매수인은 아직 없잖아요. 그럼 등기권리증은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야 돼? 매수인이 내야 돼? 매도인이 내는 겁니다. 또 인감증명서도 내야 돼요. 누가? 매도인이 내야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은 둘 다 내게 돼 있어요. 이걸 다 하나씩 배우는 게 여기예요. 그럼 어떤 서류를 누가 왜 언제 내는가 그거를 하나씩 분석을 잘 해놓게 되면 뒤에 가도 쉽고, 하나하나 서류 분석이 안 돼 있으면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데예요. 이건 저는 쉬운데 하나하나 분석만 하시면 되게 쉬워요. 오히려 여기만 잡으면은 등기법 잡았단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는 문제를 많이 내는 곳이에요. 등기사무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사무 개시입니다. 등기사무가 개시될 경우 어떻게 개시할 것이냐 해서 등기사무의 개시의 원칙은 신청 또는
촉탁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예외 규정은 등기관에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 명령의 등기로 세 번 하는 것이 이게 등기의 신청 개시의 모양새가 됩니다.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고 직권하고 명령이 예외 규정인데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은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둘 다 신청하는 개념이지만 누구냐에 따라 나눈 것이 신청이냐 촉탁이냐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책은 이제 순서로 쭉 써 있을 테니까 하나씩 봐드릴게요. 일반 사인들이 등기 신청할 때를 등기를 말 그대로 신청했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등기 신청했을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등기를 신청했단 말을 쓰는 것이고 또 등기 신청인이 일반 사인이 아니라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청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눈 것이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인이 등기 신청할 때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했다고 부르는 것이고 신청이라는 행위는 일반 사인들이 관공서에게 어떤 행위를 요청할 때가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는 어디다 신청했어요? 등기소니까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등기부 등본도 발급을 신청했다 그래요. 건축호가 신청. 왜? 일반 사인이 누굴 상대하니까? 관공서 상대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말 쓴 것이고 또 촉탁이란 말은 등기란 말 썼으니 촉탁이란 말 썼겠지만 촉탁의 정확한 표현은 관공서끼리 업무를 주고받을 때를 촉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 등기니까 등기소가 요청받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했다고 말 쓰는 것이고 촉탁의 범위는 넓어요. 근데 어쨌든 신청인이 일반 사인의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신청, 관공서의 경우는 촉탁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 명령 등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직권 등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신청할 때 밑에 원칙 예외 나눠져 있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 촉탁도 원칙이더라. 하지만 예외 규정은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에 명령 등기가 있더라요. 그걸 하나씩 보시면서 풀고 가는데 이제 신청주의에서 또 나온 것이 원칙은 공동 신청이 있고 예외 규정이 단독 신청, 제3자 신청, 대리인 신청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뭐 다 뒤에 배울 부분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제3자가 할 경우에도 대위 신청할 때 구분 건물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채권도 대위 신청, 신탁 등기 신청, 상속인 등기 많이 나오는데 다 배울 거니까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큰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직권과 명령이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직권이 중요한데 직권 쪽에서 중요한 것은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맨 꼭대기 처음 나온 거 찾으셨어요? 그거하고 내려와서 네 번째 칸에 말소 등기 그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업 공부하면 대부분 다 외워질 부분인데 지금 나가는 이 파트는 뒤에 배울 사항을 다 앞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배우시면서 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지금 외워봐야 아무 쓸모 없으니까 중요한 거 4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2개만.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직권 등기 첫 번째인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더라요. 미등기에 대해서. 그 밑에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시란 말 나와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시란 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21에 22에 24에 3번 나왔어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주택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이 주택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이 처분자 등기로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했다거나 처분검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 또는 상가 마찬가지예요.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법원이 촉탁을 한 경우에 촉탁은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관공서죠. 법원이 관공서니까 등기를 촉탁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여러분이 제 채권자예요. 오케이? 돈을 빌려 가셨는데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사람 어떻게 보시고 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 안 갚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제가 돈을 안 갚게 되는데 안 갚았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미등기 주택이 새로 지은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가압류하고 싶더라요. 근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 제 주택이 지금
없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압류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법원에다가 이제 가압류는 여러분이 등기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는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어디다 신청을 하고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압류 요청으로 들어온 경우에 가압류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법원이 가압류 하겠다고 결정 떨어지는 순간 촉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채권자 가압류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어디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 할까 말까 빨리 결정할까 천천히 결정할까? 천천히 결정하다 보면 집 팔아버리면 가압류 못하잖아요. 가압류 빨리 결정해줘요. 신청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결정 떨어져요. 판사가 가압류 한다 결정 떨어지는데 가압류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피해볼 우려가 있더라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 제 집에 가압류 떨어졌죠? 그럼 제가 신용도가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런 거 아세요? 은행에 대출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조정이 들어간다고. 제가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가압류 왜 들어왔어요? 내가 돈을 안 갚아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돈 떼먹은 게 있구나. 그래 신용도가 불안해지니까 위험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자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자가 낮게 가지만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들었다는 얘기는 신용도가 추락이 되니까 은행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압류가 아무것도 아닌 가압류더라. 그럼 나중에 가압류 때문에 한번 올라간 이자율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할 때는 여러분이 일정의 돈을 걸어야 돼요.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1억 받을 돈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채권 증서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경우는 법원 판사가 실무상에서 한 10%를 공탁 걸려고 그래요. 그럼 1억일 경우는 얼마? 1,000만 원을 법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 1,000만 원 맡기는 거를 보증보험으로 가름을 해줘요. 근데 정확한 근거도 없대요. 통장에 돈 빠져간 근거는 맞지만 이게 돈을 빌려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압류 들어올 당시에는 차용증 같은 게 없을 경우는 심지어 이 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채권액의 50%까지 현찰로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받기 위해서 얼마 맡겨야 돼요? 5천만 원 맡기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래야지 가압류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 가압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남의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왔다.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자 마음대로 가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 채권자가 가압류한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압류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요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들어오는 게 가압류예요. 아시겠죠? 뭐가 궁금하셔서? 제가 돈을 1억을 빌렸잖아요. 빌려주셨다 그랬죠 아까 저한테. 네. 자 이제 해결됐어요? 자 그럴 경우 이제 그럼 법원 입장에서 가압류라고 촉탁이 들어왔네요. 근데 가압류 등기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원이 가압류 등기 하라고 지금 등기 촉탁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등기관의 촉탁을 딱 받은 경우에 가압류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지금 있다 없다? 미등기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있어야지 가압류 등기 할 텐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가압류 하려고 등기관이 1순위로 갑의해야 될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줘요. 직권으로 실행해주고 난 다음에 법원이 어떤 등기해라? 가압류라죠. 2순위로 가압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 시험에 나오는 것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상입니까? 요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책에는 그냥 처분자 등기라만 나와 있는데 처분자 등기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기. 임차권 나와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시험에 21회, 22회, 24회에서 3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주 나왔다는 얘기는 또 낼까요? 또 냅니다. 중요한 파트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아직 볼 필요는 없고요. 경정도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볼 텐데 직권 말소할 때 여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직권 말소할 등기가 뒤에 배워야지 다 알 부분이에요. 아직 시간 한 5분 남았어요. 여기까지 본 다음에 끝내드릴게요. 몸시계는 정확하죠? 아닌가?
사람 몸시계만큼 정확한 시계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터키 갔을 때 3년 전에 8시간 반 날라갔거든요. 터키까지. 이스탄불 공항 딱 내리니까 원래 시간으로는 밤이 돼야 돼요. 한 10시가 넘었는데 시차 때문에 거기는 한 5시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혼나잖아요. 몸은 되게 막 뭐랄까 눈도 침침하고 막 그런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제 새벽 2시면 다 깰 거래요. 아무리 피곤해 죽겠어도 새벽 2시면 다 일어날 테니까 한번 그래도 푹 주무시래. 그래서 에이 설마 이 피곤해 죽겠는데 2시에 일어날까 그러고선 그 시장 구경하고서 호텔 들어와서 딱 잠을 잤는데 2시에 딱 떠가지고서 와 말짱말짱해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일행들 다 그랬더라고. 이 몸시계가 우리 시계로 낮에 맞춰져 있고 깜깜한 새벽일지언정 이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한 3, 4일 고생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틀 만에 딱 끝냈어요. 이틀만 시차 이기는 방법은 술을 취하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술 취하게 먹었는데 뻗어버리니까 그냥 잘 자고 일어나면서 시차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말소 등기할 때가 중요해서 몇 개만 봐드릴게요. 아직 다 볼 건 아니니까. 직권 말소한다는 얘기는 1번, 2번 구기가 참 중요합니다. 1번이 뭐가 나와 있느냐. 관할 위반 등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는 등기란 말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직권말소할 등기의 경우는 나머지 부분 다 배워야 될 부분인데 직권말소할 등기는 둘은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가 있고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찾으셨어요? 이 두 가지는 등기법상은 절대 무효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순재 씨가 좋아하는 거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직권 말소하게 돼 있고 이 두 개 등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왜 이 두 개 등이 실행했냐고 법원에다 이의 신청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무효 등기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만큼만은 무효입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노원구다. 그럼 노원군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등기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서 저기 대전 놀러 갔다 대전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가 어디께? 노원께 대전가 등기 신청해 버렸죠. 그럼 등기소가 바뀌었네요. 노원에 할 걸 대전 등기소가 했던 얘기는 이걸 관할을 위반했다고 불러요. 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얘가 오지랖이 넓어요. 뭐라고요? 오지랖이 넓다고요. 혹시 민법제 103조 배웠어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범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뭐가 반사의 질서인지 법조문상 나와 있던가요? 안 나와 있죠? 그건 뭐 사회통념상 판례나 뭐 객관적인 사실로서 못한다고 또 규정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요. 왜 반사의 질서행위가 나열이 안 되어 있을까? 너무 많아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건 등기할 수 없다라고 배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점유권 등기할 수 없더라. 이런 것들이 등기된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를 말 쓰는 겁니다. 바다 등기할 수 있을까? 안 되죠? 터널 안 됩니다. 계단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등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등기했을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를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이런 건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이 배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배우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외우세요. 몇 개는 무조건 직권말소다.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경우는 이거는 등기법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시면 편하고 안 외우시면 다음 주에 또 외워야 돼. 그게 싫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외워야 돼요. 12월 내내 외우라고 강조를 해요. 한 번은 외우게 될 테니까 미리 외워놓으시면 신상에 유익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뒤에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법원 명령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명령 등기는 두 개만 체크하세요. 3번하고 4번. 1번, 2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3, 4번이 중요한 겁니다.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왜 넘어갔어? 넘기지 마시고. 맨 밑에 거. 3번이 뭐가 나왔어요? 가등기 명령. 4번이 도교등기 명령 나와 있죠?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을 해요.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데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등기관이 여러분이 등기 신청하러 갔어요.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은 등기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요. 분명히 난 등기할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서 서류 다 꾸려왔더니만은 등기관이 각하를 해요. 왜 각하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퇴근 시간 다 돼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또 어저께인가? 술 많이 취해가지고 애 턱 꼬매가 잘못 꼬매가지고 또 난리 났더라고요. 의사 하나가. 술이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서 응급실에다 치료한다고 와가지고 턱을 꼬매내 잘못 꼬매놔가지고서 10명의 목이 날라갔더라고 오늘 의사들이. 어쨌든 그랬다고 뭐 의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가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당한 처분을 내가 당했어. 등기소에서.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경우는 누구한테 일러야 될까? 등기관이 행한 처분이니까 등기관에게 일러라? 법원에가 일러라? 법원을 일르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쁘니까 등기소에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를 결정은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등기가 안 돼서 기분 나빠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경우에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사무 계속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우리 강의실에 대해 신청 들어온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걸 먼저 실행해버리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의 신청 시에 법원이 가등기를 명령해라. 먼저 아니면 이의가 있다는 취재 등기를 실행하라고 등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명령한 등기입니다. 이거엔 안 물어보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 외우지 마세요. 뒤에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그냥 명령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의 신청할 때만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실제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요 직권 등기예요. 직권 등기 박스가 중요하긴 한데 뒤에 배울 사항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아직은 외우지 마시고 그 직권 말소할 사유 중에서 두 개만큼만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뭐하고 뭐? 직권 말소할 등기 요거 두 가지. 관할이 받는 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 두 가지는 절대 무효입니다. 앞으로 등기법상 무효 몇 개 있나요? 물어보게 되면 무효는 항상 두 개만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1년 내내 써먹을 말이니까 기억 좀 해놓고 넘어가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단독 신청할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단독 신청 등기 보도록 할게요. 보신 다음에 또 쉰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